네, 크리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크리퍼라는 회로는 그 인풋 시그널의 그 일부를 뜯어낸다는 것이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회로들을 일반적으로 크리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리즈 크리퍼라는 게 있고 나중에 패러렐 크리퍼라는 게 있는데 그 시리즈 크리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음, 여기 보면 회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여기 다이오드가 하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신호를 주게 경우에는 이런 신호를 만약 인풋 바이어스로 줬다. 그러면은 플러스인 경우는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그만큼이 나오고요. 마이너스인 경우는 잘려져 버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거티브 한쪽은 포함이 안 되도록 하는 크립하는 그런 이제 회로를 여기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입력을 이런 삼각형의 형태로도 보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지티브 한쪽은 그대로 나오고 네거티브 한쪽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0인 값이 나오도록 되겠죠. 물론 여기에 이제 그 크리퍼 쪽에 아니라 크리퍼 쪽에 다이오드 쪽에 그 볼티지를 0.7V 뭐 이렇게 갖게 된다면 빌트인 포텐셜이 15V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떨어지겠죠. 요 값이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VM이 그만큼 작아지게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이 값은 VK 또는 0.7V가 된다. 이런 것들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넘어가죠. 여기에 배터리를 달았습니다. 배터리를 달면 어떻게 될까요? 배터리를 달게 되면, 이쪽 V0 쪽에서 보면은 5V만큼 더 상승된 볼티지가 보이겠죠. 그래서 이런 정연파를 집어넣을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0일 때도 여기는 5V가 되겠죠. 5V가 돼서 전반적으로 다 쉬프트가 됩니다. 쉬프트가 돼서 최고치 값은 원래 갖고 있었던 20V 플러스 5V가 돼서 25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마이너스 5V까지는 전부 다 패스를 하겠죠. 그죠?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될 것이다. 25V가 되고 여기 옛날에 이전에 마이너스 5V였던 지점까지 5V가 올라가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게 된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터리들은 주로 볼티지를 시프트 할 때 사용 많이 해요. 원래 들어온 입력 볼티지를 얼마만큼 올려준다든지 또는 내려준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왔던 게 있다면 이거를 5V만큼 올려주는 거죠. 이렇게 이 식으로 그래서 5V만큼 올려준다. 이런데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신호를 줬다고 쳐요. 그러면 이쪽이 10V고 이쪽이 마이너스 10V입니다. 그런데 배터리를 갖다 놨어요. 20V고 여기는 마이너스 10V예요. 5V를 줬다는 얘기는 5V만큼 시프트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윗단은 25V까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깎이게 될 겁니다. 여기는 나오지 않겠죠. 그죠? 올라가도 마이너스 5V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리고 마이너스 쪽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그림 한번 지워볼게요. 이 인풋이 저 배터리 때문에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바라보면 25V, 25V, 마이너스 5V 이런 식으로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시리즈 다이오드 크리퍼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되시죠? 그 다음에 패러렐 크리퍼스라고 있어서 크리퍼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크리퍼입니다. 크리퍼인데
있는 것처럼 그 다이오드가 이제는 아웃풋과 패러럴하게 붙어 있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패러럴하게 붙어 있는 경우를. 이런 경우에는 포워드 케이스의 경우에 이쪽으로 이게 쇼트가 되는 거죠. 쇼트가 돼서 0V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끊겼을 때는 여기 VI 볼티지가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포지티브인 경우는 1이 0이 나오고, 그리고 마이너스인 경우는 원래 신호가 다 나오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크리퍼를 패러렐 크리퍼라고 한다. 네,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패러렐 크리퍼고요. 그 다음에 아까와 다른 점은 이쪽에 배터리가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배터리가 있다는 얘기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때 원래는 아까 전에 다이오드는 원래 이렇게 달려 있었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거꾸로 달려 있죠. 이렇게 갔을 때 VI가 그대로 나오긴 나오는데, 만약에 VI가 4V보다 작다면, 이런 경우 있죠. 이런데 4V라고 하면 4V가 작아지면 이쪽 볼트가 더 높기 때문에 4V보다 떨어질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4V보다 떨어지는 공간에서는 4V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대로 나오고 16V가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4V가 계속 유지되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될 겁니다. 여기는 4V고 4V.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요 볼티지, 4V보다 낮은 볼티지가 일로 들어오게 되면, 플러스 중에 만약에 3V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3V가 되면 이 볼티지는 여기보다 낮죠. 낮기 때문에 이 볼티지가 전류가 흘러서 일로 갈게 될 것이고, 여기는 어떤 볼티지가 나오죠? 얘는 아이디얼 전류니까 흘러갔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포지티브에서는 흘러가게 되니까 여기는 4V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3V건 2V건 다 4V가 나오다가, 언제 이 V0가 값을 더 4V보다 큰 값이 나왔을 때, 다시 말하면 5V가 나왔다면 5V 점이 나오게 되면, 그 5V가 얘보다 높기 때문에 여기는 끊어진 거가 되겠죠. 그래서 5V가 나오게 되고, 그것은 결국 이런 식의 그림이 나오게 된다. 아시겠어요? 자세한 설명은 그 뒤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자세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그젠플을 한번 보죠. 여기도 보면 실리콘 다이오드를 사용했대요. 실리콘 다이오드를 썼다는 얘기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지는 거냐면 0.7V만큼의 배터리 전압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0.7V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끊겼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요. 이 연결이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이쪽 전압이 실제로 이걸 합치게 되면 3.3V가 되는 거죠. 3.3V. 다시 말하면 3.3V까지는 나오고, 나온 다음에 3.3V. 아까 거의 유사한데 16V는 마찬가지고요. 이가 3.3V가 된다. 16V 때는 왜 그냥 다 나올까요? 왜냐하면 이쪽이 다이오드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의 다이오드였잖아요. 16V일 때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끊어지기 때문에 4V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전혀 받지 않게 되는 거죠. 16V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크리퍼를 보면 여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나와요. 다이오드 하나만 있는 경우, 배터리가 붙었을 경우 그만큼 시프트가 된다는 거. 아까 전에 시리즈 크리퍼의 경우는 배터리가 붙으면 그만큼 시프트 된다고 했었죠. 네거티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크리퍼에 대한 서머리입니다. 패러렐 크리퍼스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요. 이건 뭐 똑같죠. 패러렐 크리퍼일 경우는 네거티브가 살아난다고 했죠.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를 집어넣게 될 경우에는 그 배터리만큼의 위에 있는 전압이 클리핑이 됩니다. 그래서 잘려나가고, 아래쪽은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배터리를 만약에 반대쪽으로 표시하게 되면
그만큼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V만큼 내려가는 형태가 주어질 겁니다. 그 최저점은 마이너스 VM이 되고요. 원래 있었던 대로. 그리고 여기 보신 것처럼 배터리를 이렇게 갖다 놓게 되면 위가 잘렸잖아요. 이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러니까 다이오드의 PN 정션과 똑같은 방향으로 둘 경우는 위가 잘려 나가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병렬로 또 두 개를 갖다 놓게 되면 이것에 의해서 위가 잘려 나가게 되고요. 이것에 의해서 아래쪽이 잘려 나가게 된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이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 거꾸로 갖다 놨으니까 네거티브니까 나머지는 다 그대로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미 다 공부한 내용이라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클램퍼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클램퍼스는 웨이브폼을 다른 DC 레벨로 시프트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다이오드와 레지스터와 저항과 커패시터로 콘덴서로 구성되어 있는 회로를 클램퍼라고 얘기한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웨이브폼을 DC 레벨을 올려주는 거예요. 위로 올려주거나 아래로 내려주는 것을 클램퍼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 회로를 하나 보면 여기 회로를 하나 볼게요. 커패시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가 하나 있고 저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여기다가 이런 그 지금과 같이 이제 커패시터하고 다이오드하고 저항이 있고 다음과 같은 신호가 주어지게 되면 포지티브인 경우에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0인 볼트가 될 거고 저항이 커패시터는 충전이 될 것입니다. 충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V0 입장에서 볼 때는 이쪽이 끊겨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쪽이 플러스고 그 다음에 이쪽이 정확하게는 이쪽에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끊겨 있게 되는 거고 여기 V0는 요 전압 VC라고 하죠. VC가 지금 마이너스 방향이죠. V0는 마이너스고 VC 마이너스 VI가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게 더 커지는 형태가 되겠죠. VC만큼. VC가 원래 처음에 있었던 게 V니까 그리고 VC는 V가 되고 V0는 마이너스 2V가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클램퍼라고 그래요. 그래서 원래 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그림을 요 V만큼 아래로 내리는 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런 것을 클램퍼라고 합니다. 클램퍼 한다. 네, 이 문제를 보시면 아까의 그 클램퍼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데 다른 점은 이 배터리가 달려있죠. 배터리가 달려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시프트가 된다는 겁니다. 원래. 자, 그럼 여기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자세히 보면 다이오드가 아까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충전이 될 때가 이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가 충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충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때 충전이 될 때 V0, VI는 마이너스 20V잖아요, 최대. 그래서 VI가 마이너스 20V인데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에 충전될 수 있는 양은 20V에서 이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걸로 25V가 충전이 될 겁니다. 그죠? 네. 충전이 될 거고 여기는 지금 몇 볼트가 나오나요? 여기는 쇼트가 됐기 때문에 이 V0 쪽에서 보면 5V가 나오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VK는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5V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그림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쪽이 5V 되죠. 이렇게.
9V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V일 때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10V가 될 때는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10V가 되니까 V0 쪽에서 볼 때는 이쪽은 더 이상 끊기게 되는 거고요. 이쪽에서 볼 때는 35V가 걸리겠죠. 그래서 총 35V가 형태가 이렇게 된다. 이쪽이 35V, 이쪽이 5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가 5V가 되고 35V가 된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게 클램퍼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림이 최종적으로 이제 5V하고 35V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에 자세한 내용들이 있고요. 타워거라는 게 있죠. 이거는 저기 그 커피스터에 이제 C타임이라고 하는데 충전 타임하고 그다음에 디스찰리 방전 타임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본 경우 50ms이 나오고 일반적으로 디스찰리 타임은 5 타워를 쓰기 때문에 50ms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빨리 올라간다고 해도 사실은 여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디스차지 될 때도 조금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차지될 때도 약간은 이렇게 되겠죠. 이 시간이 대충 50ms 정도 된다. 이거는 전기회로에서 다 공부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다 똑같은데요. 뭐만 다른 거죠? 그쵸? VK가 고려되느냐만 다른 겁니다. VK가 고려되면 아까 그 내용에서 VK만큼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5V가 아니고 0.7V를 뺀 4.3V만큼 내려오겠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있는 것처럼 4.3V가 되고요. 이전에는 5V였죠. 이게 35V에서 0.7V 낮은 34.4V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바이어스드 크램퍼 서킷이라고 해서 이제 그 바이어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DC 레벨을 주는 거죠. DC 레벨을 주는 거라 있는 것처럼 이제 볼티지를 10V를 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보죠. 10V를 주게 되면은 이쪽으로 지금 보면 충전이 되는 타임은 마이너스 1쪽일 거예요. 마이너스 1쪽. 왜냐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10V만큼 떨어지겠죠. 전압 강화가 일어날 겁니다. 마이너스 20V가 실제로는 10V만 나오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충전이 될 거고요. 충전이 되는데 10V만큼 떨어졌으니까 이쪽으로 충전이 될 때 마이너스 이게 10V가 충전이 되겠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충전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지티브일 때는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20V보다 10V만큼 더 상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게 이쪽은 30V, 이쪽은 마이너스 10V. 이런 식으로 볼티지를 시프트업 시키면서 인풋 전압을 조정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바이어스드 클램프 서킷이라고 한다. 되었죠. 네,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 회로들이 그 바이어스 되는 그런 그 배터리를 이용해서 시프트 되는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보고 또 그려서 이전에 했던 그 분석 방법대로 한 번씩 전부 다 그려보세요. 이게 과제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분석이 될 수 있는지 또 이런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건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V 아웃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들을 한번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과제입니다. 과제 1.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Vout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이 그려보시고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넘어가죠. 제너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제너 다이오드는 일반 다이오드하고 조금 모양이 달라요. 일반 다이오드는 뭐 이렇게 생겼다면 제너 다이오드는 약간 날개가 붙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그리고 이 제너 다이오드는 보통 순방향일 때를 이용하는데 제너 다이오드는 역방향일 때 브레이크다운 볼티지를 이용합니다. 브레이크다운 역방향인 볼티지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VI가 VJ보다 크다면, 다시 말하면 이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VI가 인풋이 VJ보다 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류가 흘러버리겠죠. 그렇죠? 역방향이지만 전류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역방향으로 전류가 흘러버릴 때는 여기에 VG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작을 경우에는 VI가 VG보다 작거나 0보다 클 경우, 크다는 개념이 이제 볼티지가 포지티브일 경우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러면 이쪽에서 볼 때는 역방향이잖아요. 역방향이니까 마이너스로 권력이 들어갈 거고, 그것이 요 구간에 있을 경우에는 전류가 안 흐르는 것처럼 표시될 수 있다. 그래서 제너 다이오드는 일반 다이오드는 여기로 전류가 흐른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하는데 제너 다이오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너 다이오드는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리고 이게 VI가 VG보다 크면은 여기가 VG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I가 VG보다 작으면은 이게 끊어진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그젬플이 나와 있어요. 이그젬플 보면 여기 LED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볼티지 전압들이 다이오드가 있고 실리콘 0.7V가 있고, 그 다음에 LED는 6V짜리랍니다. 아닌가요? 볼트가 아니고 LED는 4V로 되어 있네요. 4V로 되어 있습니다. LED는 4V고 0.7V고 3.3V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뭘 구하라는 거죠? 파워를 구하라는 겁니다. 파워를 구하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죠? 여기 전체적으로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겠죠. I를 구해야 될 겁니다. 자, 어떻게 구하면 되죠? 그냥 킬오프에 볼티지로를 쓰면 되겠죠. 40V가 있고요. 40V는 40V 빼기 I 그 다음에 R 빼기 4V 빼기 6V 빼기 0.7V 빼기 3.3V는 0이죠. 0이 돼야겠죠. 0이. 왜냐면 그라운드까지 갔으니까. 자, 거기서 R은 알고 있죠. R은 1.3kΩ입니다. 그러면 I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20mA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LED에 걸리는 전압은 4V 곱하기 20mA가 될 테니까 800mW가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4V에 잘못됐습니다. 네, 실수했습니다. 칠게요, 다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20mA라고 했으니까 그때 LED에 걸리는 전압은 4V죠. 4V니까 80mW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너 다이오드는 얼마가 되나요? 제너 다이오드는 6V 곱하기 20mA니까 120mW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걸리는 모든 전압을 다 계산하려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플라이에서 들어가는 딜리버리 되는 파워 총량은 여기 걸려있는 총 볼티지 수가 여기 총 볼티지 수가 40V죠. 40V 곱하기 20mA니까 800mW가 된다는 것을 알 수. 네,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수업 외에 그 아까 전에 그 드렸던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